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머리카락 끼는 거 저 일이에요. 샤크닌자의 임직원들이 미국 가정 100여 곳을 방문을 해서 그들이 청소하는 걸 한번 지켜봤대요. 지켜보는데 질문을 했죠. 청소하면서 뭐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라고 하면은 왜요? 뭐 잘 되는데요? 뭐 잘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반문을 이렇게 해요. 아니 청소하실 때 보니까 막 수시로 청소기를 뒤집어서 칼이나 가위 꺼내갖고 엉킨 머리카락 푸시던데 이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맞아요, 저희 집 딸내미가 머리카락이 길어서 고양이가 털이 많이 빠져서. 근데 결국 이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엉키게끔 제품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자기를 탓하고 있더라는 거죠.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이 CEO가 회사로 돌아와서 1100여 명의 엔지니어에게 이 브러쉬롤에 머리가 엉키지 않는 브러쉬롤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그 제품을 만들었고, 그게 현재 미국 내에서 무선 청소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샤크의 무선 청소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서 그 제품을 출시하고 프리미엄 브랜드보단 약간 저렴하게, 그 포인트로 샤크닌자가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왜 우리는 안 멋있을까? 전 멋있는데요? 이조 기자는 좀 멋있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했을 때 뭔가 중국이랑 경쟁이 되는 부분들은 포기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뭐 시간 문제지 결국은 넘어가지 않겠냐라고 해서 좀 지레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글로벌한 브랜드들을 살펴보면은 뭐 삼전이 됐든 LG전자가 됐든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회사는 그렇게 엄청 대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이 분야에서는 되게 잘하네.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뭐 중국하고 경쟁을 해서 밀려서 망할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기업들이 뭐 그 기업은 그거밖에 안 하니까 중국이랑 경쟁해서 밀리면 그냥 회사가 망하는 거고. 맞아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들은 이러다가 뭐 하나 문 닫겠지, 뭐 하나 사업 접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오늘은 영미권의 좀 그 인기 있는 가전 브랜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렇게 인기 있는 가전, 멋있는 가전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이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요즘에 그 미디어 시장이, 저희도 이제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미디어 기업인데 미디어 시장이 완전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광고를 받았다면 미디어 시장이 이제 광고를 받아서 대신 광고를 해주는 것이 아닌 진짜 물건을 파는 그런 식으로 커머스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카페24 주가 많이 날아가는 거 보셨죠? 그게 다 미디어 커머스가 라이브 커머스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카페24의 주가도 그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는 오늘 실제로 궁금증을 못 참는 이 기자들이 그럼 라이브 커머스가 이렇게 된다는데 안 해볼 수 없잖아요. 해봐야지. 저희도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건 띄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미국 상장사 샤크닌자라는 기업을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이 기업이 미국 소형 가전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청소기, 뭐 주방 가전, 거기서 미국에서 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위예요? 1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알려졌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다이슨도 무릎 꿇은. 자, 그래서 뭐 또 TV라든지 뭐 세탁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한국 업체들이 한국이 1위인데 세탁기, 소형 가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청소기, 뭐 주방의 오븐 이런데 이런 데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실제로 이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 하나를 떼와서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최저가로 한번 최저가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이조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샤크닌자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가전이라고 하면 한국이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가 가전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그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성분들이 헤어드라이어를 선물을 받았어요. 다이슨을 선물 받았다고 SNS에다 자랑을 하지 필립스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진 않아요. 필립스는 이제 남자 면도기가.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고. 왜 그럴까? 도대체 그러면 다이슨이 만든 이 브랜드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어쨌든 이 샤크닌자라고 하는 기업은 미국의 소형 가전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면 보여주시죠.
두 개의 브랜드가 합쳐진 겁니다. 청소기라든지 헤어 드라이어 같은 것들을 만드는 샤크라는 브랜드가 하나가 있고요. 소형 주방 가전을 만드는 닌자라는 브랜드가 있어서 샤크 닌자라고 합쳐서 부르는데 청소기는 샤크, 뭐 주방 가전은 닌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커가 SN이네요. SN이에요. 티커가 그래서 SN이고 뉴욕 익스체인지에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1994년에 설립된 30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형 주방 가전 브랜드 1위인 닌자, 그다음에 미국과 영국의 청소기 브랜드 1위 샤크, 둘 다 양쪽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이슨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실제 시장 점유율도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 NPD 그룹에서 조사한 걸 근거로 이걸 갖고 온 거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성장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성장률 1위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점유율 성장이 얼마나 빠르게,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브랜드가 뭐냐? 닌자랑 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크는 그 청소기도 있고 헤어 드라이어기도 있다 그랬잖아요. 드라이어도 마찬가지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많이 올랐다. 2023년 8월인가 9월쯤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226% 올랐다는 거는 3배 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기업 가치가 거의 1년 반 만에 3배 넘게 올랐고 시가총액이 지금 한 18조 원 정도 돼요. 달러로 123억 달러 정도. 18조 원 정도 되니까 사실 작은 기업 아닙니다. 스타트업 아니에요. 18조 원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영미권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최근 들어서 뭐 셀럽들이 많이 지금 바이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샤크 닌자도 우리나라에서 꽤 많은 인기를 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을 넓히는 건 되게 꼴보기 싫은데 네. 미국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반응 어떨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왜냐면 오늘은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 메이드인 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긴 해요. 예. 네, 그렇긴 합니다. 자, 이 기업의 실적 성장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편에 보이시는 게 이제 매출의 성장률인데 지난 2024년에 55억 달러를 매출을 올렸어요. 55억 달러의 매출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8조 원이 넘습니다. 1년에 8조 원 넘게 파는 가전기업이면은 이거 잠시 후에 저희가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도 비교해드리겠지만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1년에 8조 원을 판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3.6%. 가전이라고 하는 데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그렇죠. 사실 통념이잖아요. 예. 하지만 통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또 이 기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암중모생님이 샤크닌자에서 지원받고 방송하는 건가요? 샤크닌자 지원받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제품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네. 여기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서 실제로 판매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시도입니다. 네, 커머스까지 한번 해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샤크닌자에서 지원받은 거는 1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글로벌 가전 그 기업들의 매출을 제가 한번 직접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전 세계 1위 기업은 LG전자가 많습니다. 와. 제가 LG전자의 실적 가운데 TV도 빼고요, 뭐 B2B 다 있죠. 전장 빼고 다 빼고 그냥 백색 가전만 한번 발라봤어요. 봤더니 2024년에 33조 원을 팔았더라고요. 저렇게 대단한 회사인데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해 이렇게 대단한지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뿌듯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나 어제 LG전자 뭐 TV 샀다 이런 자랑 안 해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비싸요. 네. 그리고 좋아요. 제품도 좋고. 2위가 삼성전자인데 글로벌 매출이 삼성전자가 26조 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위가 월풀인데 월풀이 22조 원 조금 넘게 팔고 있어요. 4위를 제가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해놓고 물음표를 해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너럴 일렉트릭이 중국 사모펀드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매출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서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중국 기업이 엄청 넘어갔거든요. 뭐 예를 들어 샤프라는 기업도 사실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이쪽은 대만 폭스콘에 넘어가고 하이얼로 갔죠.
하이열로 넘어갔죠. 그렇죠. 하이열로 넘어갔죠. 하이열로 넘어간 그 기업도 있고 뭐 TCL로 넘어간 기업도 있고 예전에 이제 그 IBM은 이제 컴퓨터는 레노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모든 우리가 가전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가전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화권 기업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그 놓치지 않고 LG전자가 글로벌 1위, 삼성전자가 글로벌 2위. 이게 진짜 한국 기업들 대단해요.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프라이드를 오히려 이제 프라이드를 잘 못 느끼죠. 그게 참 신기한 저도 좀 고민되긴 해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라 우리나라 안에서만 인정을 못 받는 건가 네. 아니면은 외국에서도 여전히 좀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 취급 못 받는 건가라고 네. 하기에 가격이 프리미엄인데 팔린다 그러면 프리미엄이잖아요. 프리미엄이죠. 그러니까. 근데 느낌은 좀 아니에요. 근데 뭔가 느낌이 좀 엣지가 잘 느껴지지 그렇죠. 않는 그런 네. 게 있죠. 그러면 뭐 그리고 이 다이슨의 매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슨 굉장히 프리미엄 이미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이슨이 2023년도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2024년 실적은 아마 한두 달 뒤에 확인할 수가 있어서 2023년 기준으로 갖고 왔는데 13조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게 왜 많은 기업들이 이 다이슨을 무섭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LG전자, 삼성전자가 판매하고 있는 백색 가전의 경우에는 200만 원, 300만 원, 뭐 많게 비싸게는 막 1000만 원까지 판매를 하잖아요. 예. 굉장히 비싼 제품을 판매하는데 다이슨은 비싸도 한 1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사고 있는 에어랩 같은 경우에는 거의 66만 원대이기 때문에 100만 원 안팎의 제품으로 13조 원을 전 세계에서 판다. 이거 굉장히 많이 파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인 샤크닌자의 경우에는 상장사기 때문에 2024년 실적까지 다 나왔는데 샤크닌자가 작년에 8조 원 팔았다 그랬잖아요. 얘네 제품 단가도 보면은 뭐 30만 원, 50만 원 이 정도입니다. 30만 원, 50만 원짜리를 전 세계에 팔아서 8조 원 판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한경이 스팀 청소기 이런 걸로 8조 판다는 거잖아요. 쿠첸, 쿠크 이걸로 1년에 8조 판다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가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양 당연히 이제 그 박리담회로 접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게 넘겨줘야 되는 산업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이 셀럽들이 샤크닌자의 제품들의 바이럴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뭐 당연히 이들도 커머스를 하는 겁니다.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여기는 광고 아니에요? 커머스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링크 붙여놓고 공동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니까 광고 내지는 커머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박나래 씨가 닌자 제품 갖고 이제 커머스 내지는 광고를 진행을 했고요. 이영자 TV에서도 닌자 제품을 갖고 뭐 그 커머스 내지는 광고를 진행을 했고요. 요즘에 이제 높은 좀 인기를 얻고 있다 보니까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샤크닌자 쪽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바이럴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샤크닌자라고 하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우리가 다이슨이라고 한다면 프리미엄 브랜드 포지션을 갖고 있잖아요. 예. 사실 샤크닌자는 절대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프리미엄이라고 인식하면 안 되는데 대략 프리미엄보다 약간 낮은 가격대를 선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슨 에어랩이 69만 9천 원이라고 한다면 샤크의 그 경쟁 모델이 플렉스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 플렉스 스타일은 44만 9천 원. 대략 한 30% 정도 싸죠. 요 정도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스틱 청소기, 스틱 무선 청소기도 다이슨은 129만 원 정도가 된다면 이거를 샤크 디텍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99만 9천 원. 대략 30% 정도 저렴하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져가면서도 다이슨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좀 저렴한 포지션. 프리미엄 이미지가 아닌데 프리미엄보다 싸지만 우리는 좋은 기능으로 더 싸게 제공합니다. 요 정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 프리미엄 이미지로 조금 비싸게 판다. 요 정도의 이미지가 샤크 닌자의 브랜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은 아닌데 미국에서도 다이슨을 사기엔 좀 비싸고 근데 성능은 좋고 그럼 뭘 사지? 샤크닌자가 괜찮겠는데 그 정도의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슨을 사고 싶진 않고 차이슨은 좀 그렇고 딱 그거죠. 저가는 싫고 고가는 비싸고 그 중간 어디선가 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브랜드 포지셔닝 때문에 미국 내에서 굉장히 힙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SNS 상에서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막 10억 뷰 막 이런
것들 나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샤크 닌자가 힙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됐는지 요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파라는 행사가 있잖아요. 독일의 가전전시회. 네. 이파 2024에서 샤크 닌자의 CEO가 기조연설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샤크 닌자가 혁신을 찾을 때에는 다른 게 아니라 소비자의 문제를 해소할 때 우리는 혁신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머리카락 끼는 거. 저 일이에요. 이거 경험하셨죠? 저 청소할 때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가위 꺼내가지고 잘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가위나 칼로 꺼내서 자르게 되죠. 근데 실제로 샤크 닌자의 임직원들이 미국 가정 100여 곳을 방문을 해서 그들이 청소하는 걸 한번 지켜봤대요. 지켜보면서 이제 질문을 했죠. 청소하면서 뭐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라고 하면은 왜요? 뭐 잘 되는데요? 뭐 잘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반문을 이렇게 해요. 아니 청소하실 때 보니까 막 수시로 청소기를 뒤집어서 칼이나 가위 꺼내갖고 그 엉킨 머리카락 푸시던데 이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맞아요. 저희 집 딸내미가 머리카락이 길어서 그리고 아니면 우리 고양이가 털이 많이 빠져서 근데 결국 이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 문제점은 제품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엉키게끔 제품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자기를 탓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좀 끝낸다고 투덜거리면 내가 너무 블랙 컨슈머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엔지니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걸 해결을 안 했냐라고 해서 이 CEO가 그럼 딱 그 회사로 돌아와서 1,100여 명의 엔지니어가 있다고 합니다. 샤크 닌자에는 1,100여 명의 엔지니어에게 그러면 이 브러쉬롤에 머리가 엉키지 않는 브러쉬롤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그 제품을 만들었고 그게 현재 그 미국 내에서 무선 청소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샤크의 무선 청소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서 그 제품을 출시하고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딱 그 포인트로 샤크 닌자가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저도 이게 로봇 청소기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을 끝으로 빼가지고 고리에 안 걸리게 하는 그런 디자인 이런 것들도 이전에 그거는 그냥 머리카락 걸리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안 걸리잖아요. 걸리는 거 못 써. 그렇죠. 이게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저기도 보잖아요. 로보락 가성비 너무 좋은 이렇게 하셨는데 로보락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써보면 가성비가 좋구만. 그쵸.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힙한 브랜드가 됐는지를 한번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소형 가전의 특성상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출시가 되면은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피크를 찍고 쇠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소형 가전은 좀 더 심해. 그래서 뭐 한경이에서 뭐 나오는 뭐 폄하하고 싶은 건 아닌데 뭐 스팀 청소기 이런 거 딱 처음에 나오면 막 열풍이 불어서 너도 나도 다 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후발주자들이 더 싸게, 더 싸게, 더 싸게. 그래서 결국은 단가가 다 같이 낮아지면서 그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이클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제품의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다음 제품이 나와야 된다는 소형 가전 업계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샤크 닌자는 어떻게 하냐면 화면 지금 보여주시면 지난 3년 동안 샤크에서 제품이 6개가 나왔고요. 3년 동안 6개? 3년 동안 6개가 나왔고 1년에 2번씩 내는 거네. 그렇죠. 닌자에서 지난 3년 동안 9개가 나왔습니다. 한 제품의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다음 제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카니발 날 건데 앞에 제품을 잡아먹는. 그렇죠. 근데 단종시키면 되잖아요. 인기가 있으면 단종시키고 인기가 있으면 단종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건데 지금 3년 동안 15개 제품이 나왔잖아요. 그럼 1년에 대략 5개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럼 1년 12달로 치면 거의 2달에 한 번씩 신제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보통 가전기업들은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6개월, 그러니까 제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대기업들은 뭐 짧아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샤크 닌자는 제품 출시가 된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좀 바꾸고. 껍데기만 바꾸고? 그리고 신제품인 것처럼 디자인만 좀 바꾸고. 그게 보통
보통 많은 기업들이 하는 가격은 거죠. 올리고. 보통 많은 기업들이 네. 하는 행태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2세대 제품입니다. 3세대 제품입니다. 맞아요. 근데 껍데기만 바뀌었어. 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기업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제품 출시가 사실 빠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가벼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되게 특이한 구조를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이거 어떨까요? 프로토타입을 팔아요. 완성도가 없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프로토타입을 판다면 어떨까요? 약간 좀 시험당하는 느낌이면서도 내가 얼리 어답터로 한번 써볼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은요. 네. 게임은 프로토타입 베타 버전을 우리는 분명히 사죠. 그렇죠. 그다음 나중에 버그 업그레이드 하죠. 버그 업그레이드 하죠. 네, 네. 그걸 만약에 가전에다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 기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파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자신들은 이제 제품을 딱 첫 판매할 때 프로토타입을 750개를 판매를 합니다. 750개만. 네, 750개만 판매를 해요. 또 한정 판매라 그러면 또 화면 보여주세요. 예. 그렇죠. 750개를 판매를 해서 여기에서 소비자 반응이 있을 거고 소비자 불만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최소 200번 이상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10,000개, 20,000개, 10만 개의 대량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기 전에 네. 그 시험 시장에 내놓고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조금 더 수용을 하고 네. 안 써보고는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개량을 한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아니면은 이렇게 접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실패하면 접으면 되는 거죠. 실패했을 때 750개 접는 건 괜찮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테크 기업 마인드로 지금 소형 가전 기업이 접근을 좀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하고 또 750개만 판매해서 성공하면 계속하고 실패하면 안 하고 하면 되다 보니까 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네. 사실 이렇게 기업들이 처음에 세팅할 때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제조기업하고 IT 기업의 특성 중에 하나가 IT 기업은 사실 일단 냅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들이 뭐 민원을 넣으면 바꾸고 네. 그냥 온라인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근데 여기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거를 시도했을 때 그 네. 소비자들이 안 좋으면 네. 안 좋았고 뭐 우리가 무슨 뭘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다면은 안 좋았을 건데 네. 이거를 와 얘네들은 굉장히 그 혁신적인 기업이구나라고 네. 느낀 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미지를 가졌다라는 것도 어쩌면 그 샤크닌자가 갖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출시하자마자 구형 모델 안 사. 맞아요. 저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여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냥 냉장고를 갑자기 프로토타입으로 내놓는데요. 그러면 안 사죠. 그치. 사자마자 구형 모델 되는데. 근데 이렇게 프로토타입 냈다가 성공하면 계속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그 되게 빠른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걸 하게 되냐면 남들이 안 파는 패기 넘치는 제품들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 보여주시죠. 이런 거. 갑자기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내놔. 이거는 사실 사자마자 구형 모델 돼도 야,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저거 맥도날드에서 있는 그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슬러시 오른쪽에 있는 거 슬러시 제조기입니다. 저거는 패밀리마트에 있는.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그 휴대용 블렌더라고 표현하는데 휴대용 믹서기죠. 휴대용 믹서기. 믹서기 들고 회사 출근하는 거 지금 차에 있는 거 보이시죠? 믹서기 들고 회사 출근해라. 믹서기 들고 운동 가라. 와, 이런 거를 내놓을 수가 있는 시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좀 뭔가 보여주는 사람이 뭔가 좀 저기 하겠다. 자랑하고 싶겠다. 그렇죠. 너네 집에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너희 집에 아이스크림 제조기 있어? 슬러시 제조기 있어. 근데 제가 그 여기에 뭐 아이스크림 제조기가 있대, 뭐 슬러시 제조기가 있대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그걸 누가 사? 누가 사라고 하지만 사면은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사면은 저도 슬러시를 산다고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샀다면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어디다 써가 대부분의 반응이었는데 사실 그 이 슬러시 제조기 있잖아요. 그 슬러시 제조기가 3일 만에 매진됐습니다. 보여주세요. 3일 만에 매진됐었고 그 아이스크림 제조기의 경우에는 워낙 그 바이럴이 많이 돼서 10억 뷰가 나왔어요. 아이스크림 제조기가. 그다음에 이 슬러시 제조기는 3일 만에 매진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 대기자만 16만 명이 그 당시에 그 워치리스트에 올려놨다고 해요. 그래서 와 이게 뭐 진짜 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가능성에 대한 타진은 해볼 만한.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패기 넘치는 모습들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기존에 있었던 가전 대기업들이 못하는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바이럴로 막 야 우리 닌자에서 이거 샀어 하면은 또 젊은 분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이게 사실 뭐 좀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시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이런 거 보면은 저기가 잘 되면은 오히려 후발주자로 따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일들이죠. 그 소형 가전 기업들이 시장 만들어 놓으면 그제서야 우리는 대량 생산으로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쩌면 쓸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네.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야 우리나라 대기업 뭐 세계 1위라고 하면서 저런 것도 안 하냐 이런 식의 또 비판적인 반응들이 또 나오게 되죠. 거기서 이미지가 좀 생기는 것 같다. 네. 이게 처음에 뭔가 뭐 여기가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실패하면은 뭐 어떤 데미지가 있을까라고 네. 봤을 때 이런 혁신적인 거를 계속 했던 데들은 맞아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게 보수적인 대기업들이 뭘 내놨다가 잘 안 되면 네. 오히려 이거 뭐야라고 하게 되는 건데 오히려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도 그 올인원 방식 네. 걸레 빨아갖고 말려주는 것까지 하는 거가 오히려 그 삼성이나 LG가 좀 뒤처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안 되면 어떡하나. 로보락도 초기에는 그렇게 깔끔하게 되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날 때마다 갑자기 걸레 빠는 기능 생기고 말리는 기능 생기고 막 이렇게 직수 기능 생기고 직수 기능 네. 생기고 막 그랬는데 와 이게 우리나라 가전회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LG전자.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LG전자도 사실 과감한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그 홈브루라고 하는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맥주 제조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격이 190만 원이에요. 지금 15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맥주 만들려면 캡슐을 또 사야 돼. 그럼 그냥 우리 호프집 가서 4,000원, 5,000원이면 맥주 마실 수 있는데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데 누가 사겠어라고 하는 냉소적인 반응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티운이라고 해서 또 집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기계인데 이것도 그렇죠. 거의 가격이 19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키우려면 상추 하나 키우려면 또 키트를 사야 돼요. 아니 그러면 상추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그 200만 원 주고 기계 사서 키트 사서 몇천 원 뭐 몇만 원짜리 키트 사갖고 이걸 또 집에서 키워야 돼? 과연 그게 맞아? 라고 하는 되게 냉소적인 반응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브랜드의 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LG도 혁신적인 거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LG가 하면은 뭔가 혁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폄하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네. LG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왜 우리가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좀 더 좋게 인식할까에 대한 그렇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차가운 시선이 있다는 거를 그럼 소비자들을 탓할 것이냐? 그러면 소비자들 탓할 거리는 아니죠. 왜 그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통통 튀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했을지 거기에 대해서 또 기업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조 기자.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이제 별로 안 남았으니까 네. 진짜 최저가 맞아요? 거의 최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이조 기자가 최저가인지 아닌지를 또 그때 저한테 와가지고 최저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봐야 된다고 막 엄청 취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이런 커머스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잖아요. 검색을 해서 니네 진짜 최저가인지 한번 뭐 이렇게 살펴보자. 어디 한번 걸려봐라. 이런 마음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게 유통 구조상 최저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최저가로 어떤 제품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놓고 그 판매하는 셀러가 다른 인플루언서한테 더 최저가로 제시를 해봐요. 그럼 저희는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죠.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그곳이 최저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 인플루언서한테 최저가를 주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 셀러가 유통상한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최저가를 받아왔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딴 데 검색 안 하고 최저가가 맞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이 커머스라고 하는 건 그 시기 동안 그 인플루언서한테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최저가로 뭔가 캠페인을 할 때면 네. 그건 그때가 최저가가 왔다. 그때가 끝나고 나서 다시 가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샤크닌자의 제품 하나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그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시연하는 영상으로 한번 이조 기자가 요리도 했습니다. 요리도 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한번 팔아보고 싶습니다. 네. 한번 영상 보시죠. 제가 오늘 샤크닌자 제품 하나를 직접 사용을 해볼게요.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에서 혁신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토라고 한다면 정말 이 샤크닌자 제품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했는지 그 제품을 직접 한번 사용해 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총 6가지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릴, 고기 굽는 거죠.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어, 거기다 제가열 같은 거, 식은 피자 구워 먹기, 감자튀김 집에서 해 먹기, 이런 것들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오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로스팅이라든지 베이킹, 과일 건조하는 기능, 이렇게 총 6가지 기능이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요즘 집에 에어프라이어 없는 집이 어디 있으며 그릴 없는 집이 어디 있고 오븐 없는 집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불편함이 무엇이냐? 주방 보면 어떻죠? 일단 정수기 하나 있고, 전기밥솥 있고, 에어프라이어 하나 있고, 전자레인지 하나 있고, 인덕션이나 아니면 가스레인지 있고, 주방이 꽉 차. 그리고 이거 다 마련하려면 가격이 얼마죠? 에어프라이어 하나만 놓는다고 쳐도 한 20만 원? 거기다 건조기 좀 싸게 사면 10만 원? 오븐 같은 거 수십만 원 하죠? 이런 거 다 합쳐보면은 거의 한 100만 원 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100만 원을 다 쓰냐? 사실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사용을 많이 하는 거는 주방에 남아있어요. 생존하는 거죠. 하지만 사용 빈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결국은 창고행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00만 원을 써놓고도 100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럼 여기에서의 소비자의 불편은 뭐냐? 일단 첫 번째, 주방에서의 공간의 부족함. 두 번째, 가격. 이 2가지를 채워줄 수 있다면 이게 혁신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샤크닌자의 모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담은 게 바로 이 닌자 푸디맥스 스마트 그릴 앤 에어프라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모든 돈을 다 쓰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공간을 다 차지하지 않고도 이 하나의 제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샤크닌자의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직접 그릴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능을 조금씩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에어프라이어, 로스트, 그릴, 베이크, 제가열, 건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누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조리할 수 있는 사전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걸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구울 것입니까가 나와요. 비프,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도 구울 수 있네? 고든렌지 양갈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선 구울 거다, 치킨 구울 거다. 다시 이제 소고기로 가면은, 자 보세요. 여기 레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레어를 원하면 레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미디움 레어 됩니다. 미디움 웰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웰던까지 딱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 정도로 딱 구워주고 나서 다 되면 알아서 꺼지는 그런 기능이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미디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움 가운데 조금 더 익힌 미디움 6단계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에다가 프로브를 꽂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안쪽의 온도까지 다 측정이 되겠죠. 센싱이 되겠죠. 이 안쪽까지 온도가 완벽하게 이제 조리가 되면 이 조리가 아예 자동적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get food 보이시죠? 이제 음식 꺼내라고 표시가 됩니다. 따라라라라. 와우. 와우. 이건 진짜 이 그릴의 이 라인 보세요. 라인. 자,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고기 한번 보시죠. 일단 바깥 비주얼은 저는 합격. 그 다음에 안쪽 비주얼 봐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미디움으로 구웠기 때문에 진짜 미디움 정도가 됐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겉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내부를 못 맞추거든. 한번 잘라 볼게요. 과연. 자, 미디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떠세요? 이 정도 괜찮아요? 미디움이면? 합격. 네, 합격. 와, 이제 맛을 봐야 되겠죠? 스테이크가 잘 됐는지는 맨 고기를 먹어봐야 합니다. 생 고기를 먹어봐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 구워주는 되게 비싼데 거기서 먹은 다음이에요. 그 바로 다음 수준이에요. 진짜로. 저 고기에 되게 눈이 높거든요. 이거 혼자 먹기 너무 아깝다. 장난하는 거 아님. 여기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야. 완전 괜찮네. 제가 못 하는데 연기도 안 나잖아요. 연기도 안 나고. 맛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닌자 푸디맥스 스마트 그릴 앤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직접 고기를 한번 구워봤는데 저는 진짜 놀랐고요. 저희 압권을 통해서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저희가 링크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링크 따라오셔서 구매하시면은 거의 전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금액 36만 9천 원에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부끄럽죠? 이게 왜 부끄럽죠? 네, 저희 뭐 광고 받았다고 물건,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뭐 더 좋게 얘기하고 왜곡하고 그런 것보다는 스토리와 최근에 유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엮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뭔가 가전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커머스까지 연결해보는 그런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어디서 구매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화면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그 여러분들 하시기 쉽게 화면 좌하단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요거 그냥 직접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채팅창에도 링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바로 누르면 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구매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반응이 좀 좋으면은 뭔가 제품에 대한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콘텐츠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최저가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이게 잘 안 되면 안 할 겁니다. 다음부터 안 하게 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잘 되면 하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분명히 제 1위, 2위 가전기업이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힙한 느낌을 주는 기업은 따로 있고 뭐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뭔가 이렇게 약간 엄마 아빠 거 같고 이런 느낌을 왜 주게 되는지 어떤 기업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샤크닌자라는 가전 브랜드를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 제품들이 뭔가 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가전 제품은 우리는 어쩌면 포기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들에서 좀 벗어나서 소비자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무엇인가 그리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여줬을 때 그 브랜드는 단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한정적인 카테고리라고도 하더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까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